공구를 하나 또 구입을 했고요. 이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신데, 포인원 규격이 네 가지 규격의 그 너트를 풀 수 있는 렌치죠. 이게 길이가 한 뼘 반 정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30cm가 못 될 것 같은데, 한 28cm, 7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쪽으로 돌게 돼 있죠. 이렇게 돌고, 이걸 바꾸면 반대로 돌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은 이쪽하고 규격이 다르죠. 여기는 19인치, 보시다시피 여기는 18인치예요. 그리고 여기는 16인치, 여기는 17인치. 그러니까 이 렌치 하나면 16, 17, 18, 19 네 가지 규격의 볼트, 너트를 탈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어디서 샀지? 테무에서 샀는데, 테무가 좀 비싸요. 알리보다 이런 공구는 상당히 비싸고 잘 있지도 않아요. 이게 그 전문용품은 알리에서 팔지 테무에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꽤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정밀하고 일단 튼튼합니다. 정밀하고, 그리고 망가질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쇠도 뭐 부러지거나 휘거나 그런 종류의 품질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단단하고 부러지거나 휘거나 할 걸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속 갖고 싶었는데, 이 공구들이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물론 요즘 너무 그 제조 원가나 또 들인 노력에 비해서 제품들이 너무 이렇게 싸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구를 사려고 하면 보통 5배에서 10배 이상을 줘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건데. 근데 국내에도 있어요. 근데 3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팔 거예요, 이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테무에서 이거 만원대에 팔거든요. 14,000원, 16,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4,000원대에 지금 구매를 한 거예요. 할인 받아가지고. 좀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내가 이거 살려고 한 6개월 동안 장법을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두 종류로 나오죠. 8, 9, 10, 11 이렇게 8, 9, 10, 11 이런 거는 규격이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16, 17, 18, 19 요거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많이 쓰여지니까 8, 9, 10, 11 그거는 내가 이미 구매를 했죠. 그때 내가 얼마에 샀더라? 8,000원인가. 그게 이거보다 더 비싸게 줬는데, 어찌됐든 그 할인 될 때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정말 좋아요. 이거 하나면 되니까. 소켓이 4개가 있어야 되고 렌치가 있어야 되고 참 정말 피곤하죠, 진짜. 근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하체에 2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7, 8, 90 하고 요 16, 17, 18, 19 요 2개만 있으면 하부 자동차 하체는 좀 되는 겁니다. 하체는. 근데 엔진룸은 이걸 못 쓰겠죠.
엔진룸 쪽에 뭘 하려 그러면 걸리죠. 여기저기 장애물이 많아서 걸려서 이걸 쓰질 못해요. 이 라테 렌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소켓하고 소켓 연결대하고 해가지고 끼워서 길쭉하게 해가지고 돌려야지 이게 되겠죠. 그런 게 많겠죠 아무래도. 근데 하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자동차 하부 부품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지금 엔진오일 교체할 때도 그 오일 볼보 S80 같은 경우에는 오일 배출구 볼트가 17mm란 말이에요. 17mm인데 17mm 너트하고 렌치하고 두 개를 갖다가 돌려야 되고, 그리고 3분의 8로 할 건지 2분의 1로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엔진오일 그 배출 볼트, 배출 구멍을 막는 그 볼트는 2분의 1 렌치로 안 하는 게 좋죠. 웬만하면. 그거 너무 세게 하면, 세게 해서 망가져 버리면은 오일팬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교체를 안 할 방법이 없겠죠. 근데 그거 교체하려 그러면 센터 가면은 100만 원 달라 그래요. 엔진 오일팬 교체하려 그러면 120만 원 달라고 하겠구나. 그 엔진 오일팬이 센터에서 지금 얼마에 파냐면 110만 원인가 뭐 104만 원인가 이렇게 팔아요. 부품값만. 그래서 요거를 엔진오일 팬, 엔진오일 담는 그 바닥에 있는 그 알루미늄 팬, 그거를 교체하려면 120에서 한 뭐 140, 그 정도를 줘야 됩니다. 나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3분의 1 8인치 렌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힘을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그걸 다 뭉개 먹는다거나 요를 조금 더 적어지겠죠. 그런 가능성이.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긴 거 괜히 힘주려고 그냥 40cm 넘는 길이의 렌치를 가지고서 쪼이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변속기 오일 교체할 때도 그렇고, 변속기 오일 그 새끼 나사, 조그만 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으로 돌리는 정도 수준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문제가 생기겠죠. 너무 세게 해가지고서 거기도 오일 그 드레인 볼트가 망가지면 그거만 교체를 하면 될 텐데, 오일 팬이 망가지거나 변속기 나사가 뭉개져 버리면은 변속기 교체하려 그러면은 한 3, 400 정도는 뭐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적절하게 구매를 했어요. 적절하게 구매를 잘 해서 기분이 좋아요. 요 정도면은 뭐 하체에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큰 것도 있거든요. 20, 21, 22, 23 이것도 그렇게 많이 물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체 쪽에 정비를 하려면은. 근데 그걸 내가 왜 손을 안 댔냐면, 그거는 왜 구매를 안 했냐면, 요거보단 더 길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길이 가지고는 저거 그 렌치 길이가 한 뭐 30cm 된다. 그런데 볼트 규격이 21mm다. 못 열어요. 못 여는 경우도 허다하고, 잠그는 것도 그렇게 세게 못 잠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각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하려고 계속 지금 시험 삼아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효과적이죠. 처음에 이제 그 자가 정비를 하려고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조여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품은 어디에서 조달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어렵죠. 어떤 부품을 가져야 되냐 그런 게 어려운데 일단 도구 면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웬만한 도구는 다 지금 소개를 했죠. 웬만한 도구는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 도구가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최저가입니다. 품질은 똑같아요. 뭐 중국산 어떻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기업이다 쿠팡을 살려야 된다 뭐 어? 또 알리나 테무가 뭐 어떻다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물품들 90% 정도는 중국산 갖다가 상표만 달리해서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장난하고 뭐 장난질 하는 사람들 거기에 휘말릴 필요도 없는 거고 개인들이 각자 자기 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하체 정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7, 8, 90 8, 90, 11이었나? 그 렌치는 저쪽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써먹었죠. 그 스테빌라이저 링크 조인트에 하나를 잡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돌리면은 헛돌아 버리니까 한쪽을 잡고서 이제 그 교체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거를 교체할 때 요거 작은 걸로 딱 잡고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도 일반 렌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돌리고 한 번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예. 자 이게 이제 활약을 하겠죠. 앞으로 하체나 이런데 수리할 때 이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요거예요. 너트죠. 평범한 너트라서 이거는 뭐 국내에서 어디서나 뭐 구할 수 있고 이까짓 거뭐 뭐에다 쓰나 이건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거 구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놓고 이제 잊어먹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너트를 어디에다 쓰느냐 이거는 이제 그 볼보 자동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볼보 S80이나 이 볼보 계통 차량들 같은 경우 이제 엔진룸 보호를 위해서 엔진 하부에 큰 판이 있죠. 언더커버라고 이제 엔진 하부에 큰 판이 있는데 그거를 스크류 십자 스크류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시간 주행을 하고 하다 보면 나사 머리가 1cm가 좀 넘어요. 원래 나사 머리가 1cm 정도 되는데 그게 뜯겨져 나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그 질긴 소재로 돼 있는데도 그 하부 덮개가 조이는 부분이 뜯겨져 나가요. 어디 걸릴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하부 덮개가 볼보 S80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볼보 S80 같은 경우에는 하부 덮개 부품 가격만 40만 원입니다. 부품 가격만
그럼 이거 장착해 주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7, 8만 원은 받겠죠. 그거 떼내고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 별건 아니니까 뭐 30분 만에 후다닥 한다? 그건 안 되겠죠. 차량 리프트 올렸다 내렸다만 해도 10분인데 그죠? 1시간에 7만 5천 원, 8만 원 받으니까 바로 떼어버리고 붙여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한 50만 원. 좀 문제가 있죠. 그게. 그래서 거기 좀 그런 거를 조금 뜯어졌다고 해서 나사가 몇 개 들어간다면 8개 들어가거든요. 나사 8개로 스크류 나사 8개로 이제 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뜯어졌다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하고 그러면은 10번만 교체하면 착값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사 머리가 둥근 머리 나사로 해가지고 좀 넓게 돼 있긴 하지만 그걸 잡아주질 못해요. 그럼 이 안쪽에다가 그 둥근 머리 나사 집어넣고 조여주면 좀 버티고 있겠죠. 덜 뜯어져 나가고 뜯어져 나간 부분도 좀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보완 차원에서도 이 너트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3.6cm인가 뭐 그래요. 이게 3cm 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두께를 보십시오. 두께가 어휴, 한 3mm가 넘을 것 같아요. 상당히 두껍죠. 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다가 지금 나사를 집어넣고 좀 자주 하부 덮개를 떼어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엔진 오일 교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부 덮개를 떼내야 뭐 보이니까 그럼 자주 이거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견뎌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께 좀 보십시오. 야, 감동했어요. 이게 두께가 이렇게 두껍구나. 이렇게도 오는구나. 이건 알리에서 구입한 거야. 당연히 몇천 원 안 하죠. 배송비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를 잘 구매를 했고 요런 걸 가지고 거기다 대서 그렇게 해서 나사를 잘 끼워 놓으면 유지를 잘 할 수가 있죠. 아직 뜯어지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요런 걸 사가지고 잘 해놓으면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언더커버 엔진룸 보호 덮개 하부에 그거는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일단 너무 비싸고 정품은 40만 원 너무 비싸요. 그럼 중고를 사고 싶어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있는데 20만 원은 받지 않을까? 싸게는 안 줘요. 가지고는 있어도.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볼보를 생산을 하고 있죠. L 붙은 게 중국에서 만든 거죠. S80L 그러면 중국에서 제작한 겁니다. 상하이 자동차에서. 그래서 이제 규격이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볼보가. 그래서 S80 그 하부 덮개도 규격이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를 하는데 1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중반대 한 15만 원이면 15만 원, 뭐 16만 원이면 배송비 포함해서 들어와요. S80 같은 경우에는 더 싼 것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는 15만 원 전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든 거는 망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기름이랑 물이 흡착이 안 돼요. 지금 기름이나 물이 흡착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내가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 초에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작년 초에 처음 차손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뭐 하부 덮개 정도는 엔진 하부 덮개고 엔진 오일 새고 이러는 거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내가 덮개 있어요. 그거를 주문해서 교체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엔진 덮개가 뭐 다 뜯어져 나가가지고 그 연결 부위가 보통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기름이 완전 쩔어가지고 이 기름 냄새가 좀 나고 도저히 이거 싫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신품을 갖다 장착을 하면 될 걸로 보여져요. 돈이 많으신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 착값 정도. 지금 차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중고차를 중고 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부품 교체 비용으로 한 뭐 2, 3천만 원 쓰는 거는 괜찮다. 그 정도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센터에서 40만 원 주고 사다가 본인이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단 이런 거를 붙여주라는 거죠. 미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알리에 있어요. 이거. 근데 이 안쪽에 구멍이 이게 지금 한 10mm 될 거예요. 이거 찾는 것도 아주 애먹었어요 내가. 10mm 되고 겉에는 넓고 겉에는 30mm 가운데는 10mm 요렇게. 이걸 좀 어려웠었는데 나사가 커질수록 가운데 구멍도 커질라 그러죠. 규격이.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딱 요만큼 10mm 정도 딱 요렇고 이게 넓어가지고 한 30mm가 넘는 요걸 딱 찾아야 돼요. 요거를 30mm 넘고 두꺼운 걸 찾는다 이래가지고 구입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이 안쪽이 15mm 이상 돼버리면 나사가 또 안쪽에 들어가는 스크루가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정말 화가 나죠.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0mm, 30mm 이렇게. 여기 뭐 40mm짜리도 있긴 있어요. 이건 좀 과하고 이게 딱 좋습니다. 딱 봐도 10, 20, 30mm 그죠? 폭은 30mm고 가운데 요거는 10mm고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주 좋죠. 근데 이게 지금 둘에 5개만 일단 내가 주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1,500원이면 될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이 와셔가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 뭐 꼭 한두 개씩 모자라더라고요. 나중에 뭐 몇 달 있다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5개를 주문하는 거야. 지금 와셔가 없는 게 2개인가 그래요. 2개가 와셔가 없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행을 할 때 이게 넓은 판으로 돼 있잖아요. 언더커버가. 그럼 이게 풍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떨리는 거죠. 뭐 조금 고속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서 그 떠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차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불안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조그만 거라도 잘 이렇게 하나씩 보충을 해 나가다 보면 차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안전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것까지. 여기까지. 나사가 지금 뭐 현대 기아 쪽에서 이제 파는 나사들 갖다가 써도 되는데 볼보는 안 맞아요. 나사가 얇아요. 머리가 좀 작고 나사가 좀 얇아요. 언더커버에다 갖다 쓰기에는. 그래서 벤츠나 뭐 아우디나 뭐 이런 데다 쓰는 것도 얇아요. 4mm 나사 나사산 쪽에 직경이 4mm 4mm 5mm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보에는 6.2mm 짜리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뭐 18mm 15mm는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18mm 길이 18mm고 머리는 10mm가 넘어야 되겠죠.
이거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머리가 15mm짜리 있어요. 둥근 머리 십자 둥근 머리 스크류 써야 되는데 길이는 1.8cm 18mm. 그 다음에 두께는 6.2mm짜리 있어요. 알리에 있는데 그거 싸니까 그거 갖다가 좀 준비를 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셀프 정비소를 가게 되면 셀프 정비소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소소한 것들 막 이런 건 셀프 정비소 가서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셀프 정비소가 이제 저 일산에 거기 많이 가는데 내가 다른 데도 가긴 하지만 일단 거길 많이 가는데, 그 24시 리페어라고 그 좀 설비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세차장하고 뭐 이게 같이 딸려 있으니까 24시간 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근데 거긴 해요, 24시간. 거기 사장님이 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시간 예약을 미리 하는 게 좋죠. 1시간 만에 그 정비할 수는 없어요. 웬만한 사람이 뭐 1시간 동안 무슨 정비를 하겠어요. 그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허겁지겁 하면 안 되니까 1시간에 15,000원이니까 이제 2시간 해서 3만원 하고 그렇게 해서 꼼꼼히 하면 되는데, 이 셀프 정비소를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정비를 하러 와가지고 소소한 부속들 많이 이제 폐기하고 가거든요. 뭐 특히 너트 같은 거 이런 거는 폐기를 안 하지. 근데 없으니까 이런 거는 장착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나사 같은 거 이런 거 폐기 많이 하고 가요. 근데 보면은 폐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폐기를 하고 가요. 이걸 바꾸고 가요. 그래서 셀프 정비소 이제 보면 이제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 기름 넣고 그런 데 보면 나사고 이런 거 막 바글바글 해요. 사람이 그런 거 셀프 정비소 사장님이 그런 찌꺼기를 주워가지고 버리는 것도 일이야.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쓸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주스러 셀프 정비소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셀프 정비소에 가가지고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럴 때 찌꺼기라고 버린 거 이런 것들이 내 차에는 딱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나사 그 두께 6.2mm, 나사산 두께 6.2mm 그런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 얇지. 5mm 이하짜리지. 그러면 다른 데서 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목공용이라든가 일반 뭐 건축용 이런 거 하고는 다르죠. 자동차는 많이 다르죠. 그죠? 일단 녹이 나면 안 돼. 녹이 슬면 안 되고, 그리고 건설용이나 이런 거는 알루미늄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좀 연하게 쓰지만, 목공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연하게 쓰죠.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부 덮개 고정용 이런 거라도, 범퍼 고정용이라도 상당히 단단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탄소로 연마한 탄소광 재질로 하죠. 보통 최소한 강도 뭐 8, 9, 10 이상 나와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시킨 게 있는데, 집게 왔고 다 왔구나. 내일은 연료 필터를 한번 교체해 볼까요? 간단하게. 차량 운행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량 운행을 못 하는데, 연료 필터를 교체할 그런 상황도 아니긴 하지만 좀 조심해 가지고 10분에
10분에 1m 움직이는 정도 속도로 조심해가지고 내일 한번 그 연료 필터를 교체를 해보죠. 그 연료 필터 교체하는 볼보 S80 2세대 연료 필터 교체하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게시를 했던 게 있었는데 범죄자들이 나를 이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질투를 하나 몰라 알겠어요. 신고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영상이 내려간 게 아니고 그 계정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계정을 없애버렸죠. 내가 없앤 거예요 계정을. 내가 없앤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연료 필터 교체하는 걸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죠. 그래서 연료 필터 한번 교체를 해보십시오. 올 겨울에는 간단하게. 원래는 가을에 교체를 하고 봄에 교체를 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1년에 2번 봄 가을에 교체를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 연료 필터 교체를 하고 하는 거를 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각자 연료 필터 정도는 좀 교체를 하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볼보 S80 연료 필터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 개 살 때는 5,000원 안쪽이에요. 연료 필터도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를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4만원 5만원까지 받죠. 그거는 장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나쁜 새끼들이죠. 멍청한 새끼들. 네. 2,000원 3,000원짜리를 갖다가 물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배송비도 있고 다 하지만 그거 다 계산을 해도 4,000원 안쪽인데 도매로 가져와서 뿌리려고 그러면 4,000원 5,000원 안쪽이란 말이야. 4,000원 안쪽에 가능해요 이게. 도매로 한 100개씩 200개씩 가져오려고 그러면. 연료 필터 얘기하는 겁니다. 오일 필터는 더 싸죠. 근데 연료 필터 이거를 뭐 3만원 4만원 뭐 5만원씩 해서 팔면 되겠어요. 그게 그 짓을 지금 수십 년을 반백 년을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들 영업을 하고 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웬만큼 해야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이면 싼 걸 갖다 써야지. 뭐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더 비싸게 사주고 이래야 될 일은 없잖아요. 웬만해지 그것도. 쿠팡에서 파는 거 그거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데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판가리도 안 하고 표지가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파는 것도 많아요. 90% 이상이 싸그리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무슨 뭐 유럽산, 저 아랍산, 미국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모조리 다 대부분 중국산이지. 근데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볼보 거 만든다. 그래서 보시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팔고 그런 것도 있던데 제품 성능은 요즘은 중국 게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유럽이나 이제 동유럽, 유럽 또 뭐 영국 애들,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급했던 이 볼보 부품들이나 다른 자동차 부품들 이런 것들은 더 개선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하청 받아가지고 스웨덴에서 하청 받아가지고서 그냥 계속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만들고 그대로 만들고 하청 줘가지고 그대로 만들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 애들은 상하이 자동차를 해서 볼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제품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 흐름하고 그 엉망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좌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부품도 마찬가지로. 부품도 개선품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개선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구 같은 경우에도 엉망인 것도 뭐 꽤 많지만 공구도 개선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단가는 10분의 1 수준이에요. 4,000원,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4만원, 5만원에 응?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쿠팡에서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오늘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쯤 하고 겨울철 차량 관리 중에서 그 몇 가지 해야 될 거를 직접 해보도록 하죠. 내일은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매일 하는 건데요.